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구평, 지난해 수능, 그리고 올해 구평으로 2025학년도 수능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스크랩 강의입니다. 수위의 두 번째 단원 미분에 대한 것입니다. 미분에서는 이와 같이 5문항이 출제됩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죠. 그 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볼 것은 4점짜리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2점짜리 이거는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항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뭘 물어봐도 뭐예요? 예, 미분계수의 정의식만 알고 있으면 되죠. f 프라임 a가 이와 같다 또는 이와 같다. 예, 바로 도함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주어지는 제일 약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 3점짜리로 나옵니다. 뭐예요? 다항함수의 미분계수에 대한 문제예요. 뭐예요? 곱의 미분법입니다. fx와 gx 곱의 도함수는 이와 같이 된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논술이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강조합니다. 곱의 미분법 이와 같이 된다는 것 증명을 꼭 해보십시오.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것 또한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4점짜리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문제가 뭔가? 첫 번째는 도함수 활용으로 접선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차분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 equal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그리고 이 곡선 위에 또 다른 점 2, 3에서의 접선이 점 1, 3에서 만났다. 두 접선이 1, 3이라는 점에서 만났다. 그럼 F0의 값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4점이라고 주어서 접선 두 개에 대한 거네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그럼 fx는 3차 함수를 찾아내라는 거네. 자, 그 다음 또 지난해 수능 20번 문제를 보면은 이와 같이 되는 실수 A에 대해서 fx를 이런 3차 함수라고 하자. 상수항이 없네? 예, 원점을 지나갔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꼴이겠네. 자, 이 곡선 위에 원점에서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 원점 O가 아닌 점을 A라고 하지. 그러면 곡선 y equal fx 위의 점 A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난 점을 B라 하죠. 그럼 점 A가 선분 OA를 지름으로 하는, 선분 OA를 지름으로 하는 이게 핵심 내용이네요. 물론 접선도 중요하지만은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하겠네. 직각이었기 때문에 삼각 B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때 OA, 그리고 AB 길이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되는 기본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반드시 물어보는데 3점이 아니라 4점짜리입니다.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오가 아니라 접선 두 개 사이의 어떤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 풀이를 살펴보면은 지난해 9평 10번 문제는 이 점에서의 접선과 이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이 1, 3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y equal 3이라는 접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접선이 이와 같이 있는데 두 접선이 1, 3에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 접선은 2, 3이라는 점의 3차함수 그래프의 접선입니다. 그래? 그러면 접선은요? 접선의 방정식 아까 구해도 되겠지만은 이건 어디서 접선이요?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에서 자, 이 시간은 문제 풀이 해설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해설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다음 같은 것을 하면 되겠네요. fx라는 함수가 여기에서 접선이 y equal 3이기 때문에 x-2의 제곱 그리고 이 함수 그래프가 또 다르게 y equal 3과 만나는 점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이 넣고 3이라고 넣으면 오케이. x-2의 제곱이라는 인수 3 되었기 때문에 접선을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바로 접선입니다. 오케이. 그럼 fx를 이와 같이 놓고 f0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c 값이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되겠네.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y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그리고 f 플라임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라고 놓고 내가 어디를 지나가도록요? 1, 3이라는 점을 지나가도록 하면 1, 3을 대입하면은 1, 3을 대입하면 요놈이 들어가 있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 미분하면 c에 관한 식 또한 나오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c 값이 구해지네요. 그러면 fx가 완성이 되니까는 f 재료의 값도 구해지겠죠. 자, 핵심 내용이 뭐? 접선의 방정식이요. 그리고 또 접선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이 점에서 fx라는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었기 때문에 완전 제곱 x-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이것을 이용했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수능에 임박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 한 열흘, 일주일 남기고는 차분하게 다시 풀이를 완성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지난해 수능 문제였던 20번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또 읽어볼게요. 점 A에서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 A가 OB를 지름 원위의 점일 때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fx는 3차 함수인데 원점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미분해봅니다. 그러면 a 요 범위 때문에 이 함수의 극값이 되는 점이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 나와서 이와 같은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fx 그래프는 원점 지나고 이런 식의 꼴이다. 원점에서 접선이라고 했어요. 그 점이 a라는 점 지나갔어요. A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난 점을 B라고 했어요. 내가 뭐 수직일 수밖에. 왜? OB를 지름을 하는 원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요놈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F' 제로예요. 0에서 접선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벌써 나왔네? 2가 될 거예요. 내가 바로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리고 A점의 좌표,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미분했더니 접선의 기울기 2이고 원점 지나시고 이와 같이 되었어요. 자, 이퀄이라고 내가 fx와 만난 점 하면 A점이 어떻게 되는지 A점의 좌표가 구해집니다. 2x 놓고 처리했더니 나 A가 되어버렸고 2A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쌩 끝났습니다. 요놈의 길이가 뭐예요? 루트 5A. 5A 제곱이에요. 루트 5A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이 1대 2이기 때문에 길이는 이것의 2배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요놈의 값은 내가 루트 5A이고 나는 2 루트 5A이기 때문에 10A 제곱. 자, A 값이 뭔지만 찾아내면 되죠. 제가 다 했어요. 하나 이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수직이기 때문에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인 F'A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면 됩니까?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를 미분해서 A에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면 A 값이 특히 A제곱이 얼마인지 구해질 것이고 가져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접선과 관련되는 4점짜리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보셨죠? 그냥 단순하게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능 역사가 길다 봤더니 문제가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알아둘 것은 OB를 지름을 하는 원위의 점이라고 하면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또 물어보는 3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도함수의 활용, 미분법에서 도함수 활용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시오라고 하면 첫째는 접선입니다. 왜?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그 다음에 또요, 이 미분 단원에서는 3차 함수를 주로 배우기 때문에 극대 극소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3점짜리로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fx가 이와 같이 미정계수 a, b가 있는 3차 함수이다.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3에서 극소이다. 극대 극소 문제. 그러면 fx의 극대값이 얼마인가? 극점에서
뭔지 알았죠? 그 다음 또 문제 볼까요? 역시도 3차 함수는 이제 완성되어서 주어졌네. 알파에서 극대이고 베타에서 극소이다. 식만 살짝 바꿨고 요것만 살짝 바꿨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어떻게 되는가? 3차 함수의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올해 구평 문제. 역시도 3차 함수입니다. 1에서 극소이다. 그럼 극대 값이 28일 때 도대체 미정계수 A, B가 뭐냐?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극대 극소에 대해서는 골치 아프게 까다롭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이것은 계산 실수하지 않고 분명히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풀이보다도 극대 극소 값을 구하는 전형적인 교과서의 예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자, 이와 같은 3차 함수의 그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요, 도함수 구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점을 구합니다. 그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합니다. 그럼 도함수 부호를 관찰해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집니다. 도함수 부호와 함수 f의 증감표인데 여러분이 수능 시험 치를 때는 이 표 줄까지 그리면 애를 먹죠. 하지만 간단하게 선을 그어서라도 증감 반드시 따져야 돼요. 그러면은 극대값은 1일 때, 극소값은 요거일 때, 오케이. 자, 수능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은 3차 함수의 극대, 극소값을 어떻게 구하나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그냥 뭐 좀 어려운 문제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차 함수의 극대 극소에 대한 것이고 앞서 문제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번 구평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적분의 활용으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는데 이번 구평에서는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가속도를 물었어요. 왠지 느낌이 왔습니다. 움직인 거리?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적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이젠 그것이 아니라 물어보지 않았던 가속도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미 여러분 잘 알죠? 자,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시각대에서 위치가 이와 같다.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 그러면 그 순간 시간 t를 구할 수 있죠. 그때 가속도의 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이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 3점으로 줘도 되는데 4점입니다. 왜? 도함수 활용해서 반드시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째 접선, 둘째 극대극소,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점의 운동이에요. 속도, 가속도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미분 단원에 4점짜리 2개를 제가 적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점짜리 하나 적중시켰어요. 가속도 물어볼게요. 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는 여러분이 바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T에서 위치가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죠. 그럼 위치의 도함수가 속도이고요. 가속도는 지금까지 안 물어봤던 거라 그랬어요. 속도의 도함수가 바로 가속도이기 때문에 미분을 2번 하도록 물어본 것입니다. 자, 계산은 제가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은 또 이게 4점짜리 전형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소위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B가 여기 들어가 있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와 같이 미정계수 A, B를 포함하는 3차 함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와 같은 3차 함수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감소, 함수의 증가감수예요. 증가감수. 감소하면요,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계수가 플러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한다. 자, 극대극소와 증가감수는 같은 한 통속의 기본 개념 원리입니다. 그때 A, B 미정계수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의 차이를 물었는데 실수 A, B예요.
이거 차이를 물었고 4점이라고 했어요. 와, 이거 만만치 않다. 핵심 내용이 뭔가? 함수의 증가함수.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계수가 0보다 크면 fx는 이 구간에 증가한다. 왜? 이게 도대체 뭐지? 자, 논술을 원서낸 친구들에게 강조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면 왜 그 구간에 증가하는가? 뭘 이용해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평균값 정리입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또 0보다 작으면 감소는.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분계수 제로일 때는 별도로 따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문제요. 풀이를 한번 살짝 해볼까요? 예, 다음과 같이. 자, 이 함수식을 봤더니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의 것이고 0보다 클 때는 이런 것이에요. 증가 감소를 따질 때는 도함수어입니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는 당연히 미분계수가 제로겠죠. f'-1 이퀄 제로이겠죠. 그래서 이것의 도함수를 구합니다.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 2차 함수 이와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로일 때 미분계수 구해보면 마이너스 b로 같아집니다. 0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이런 꼴입니다. 또는 저 AB의 위치에 따라서 꼭지점이 오른쪽에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경우는 꼭지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이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와 같을 때는 a가 이제 4점짜리 좀 어려운 문제 거의 1등급, 2등급의 경계가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네. 마이너스 1일 때는 하는 수 없이 미분계수가 제로라 해야 되고요. 자,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해야 되니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건 맞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증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 이때는요, 이 꼭지점의 값이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당연히 미분계체로이고 이 꼭지점은요, 마이너스 a일 때니까 f' a의 값이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하면 됩니다. 옳지. 그럼 하나, 둘,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이와 같이 셋,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A, B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고 자, 어떻게 하는가 문제에 대한 실마리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은 부등식에서 A 값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A 값이 무엇보다 크나 같고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얻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 B 사이의 관계니까 B가 A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얻어질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B를 A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A에 관한 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경계점 중에 어느 한쪽이 최대 최소가, 어느 한쪽이 최대가, 최대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크게 내다봐야 됩니다. 세부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런 걸 물어봤네. 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증감이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당연히 연소함수입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가 제로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미분계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요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요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식 하나, 이와 같을 때 식 둘, 이와 같을 때 식 세 개 큰 놈을 이용해서 A, B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고 A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러면 A 플러스 B가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뭘 대입하면 최대가 되고 뭘 양쪽 경계 중에 어느 것을 대입하면 최소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자,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풀이는
수능 일주일 남겨놓고 꼭 해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구평에서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미분 단원의 특이한 것은 앞서 제가 하나 얘기했던 가속도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바로 이 문항의 21번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까? 예, 이유는 분명합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졌죠. 그러면 뭐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계산 문항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계산 문항이 킬러 문항 자리에 대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볼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입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요.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이 부등식을 만족한대요. k에 관한 부등식이에요.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정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fx라는 함수가 뭐냐?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미완성인 상태라도 괜찮아요. 왜? 3에서 미분계수를 물었기 때문에 상수항은 몰라도 돼요. 자, 제가 앞서 뭐라 그랬죠? 최근에 달라진 경향,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달라진 경향이 계산이라고 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최고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이렇게 돼요. 이거요. 일부 혹자들은 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풀이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야 수능 시험에 약간 변형되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 이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B와 C만 결정하면 되고 3에서 미분계수를 물었기 때문에 D는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주어진 식에 대입하래요. 예, 여기 놓고 계산하면 K에 관한 부등식이 나옵니다. 연립부등식이죠, 일종의.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미정계수인 B와 C만 결정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정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값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값을 대입해 보면 돼요. 그런 값을 항등식에 대입해서 수치 대입법 또는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정수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값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0 가까이 있는 것을 대입하면은 미정계수 B, C를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경향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체적인 큰 풀이의 줄거리만 제가 소개를 하면요. fx를 어떻게 놓으라고 그랬습니까? fx를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를 계산하면은 k에 관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놈 이 계산량 계산량 많습니다. 킬러 문항 대신에 그렇게 계산량이 많은 것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 그놈이 k에 관한 식으로 나올 것이고 내가 이와 같이 4k제곱 플러스 14k보다 작은 것 같고 내가 2k 마이너스 8보다 큰 것 같은데 어떤 k에 대해서 모든 정수에 대해서요. 이렇게 한 다음에 k의 값에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입해보라 그랬어요. 왜? 지금 계수 비교법 하면 안 되네. 글쎄 실수 전체라고 안 했기 때문에 계수 비교법은 좀 어울리질 않아. 그래서 이것을 다듬어서 이쁘게 고쳐도 되고 그냥 놔도 돼요. 그런 다음에 K값 0도 넣어보고 K값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다 보면은 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두 개 등호 승립하는 경우를 찾아내서 해결해도 됩니다. 이 두 값에서 아마 등호가 승립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여기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미정계수인 B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C가 결정이 될 거예요. D는요? 아니 F'3을 물었기 때문에 미분하면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D 값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었죠. 자, 자세한 풀이는 다운받은 그 교재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최근에 달라진 추세. 강력하게 쌤이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입니다. 특별하게 요령을 부리지 마세요.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 대입해서 정수 K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풀면 돼요. 모든 정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 K 값 중에 간단한 것을 찾아내는데 사실은 어떤 걸 구해내는 거 하면 되는 거 하면요. 여러분을 가만 보면은 어딘가 항이 사라지도록 하는 K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 값이 아마 요놈이 나올 거고 하다 보면은 뭔가 대입하다 보면은 얻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비정계수를 결정하시오. 예, 계산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꼭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실제로 2025학년도 수능 예,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하고 식을 만들어서 자연수정수 대입해서 4점짜리 맞췄습니다. 이런 댓글 올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작년 수능 22번입니다. 이거 말이 많았던 문제죠. 저는 항상 어디서 뭘 강의하든지 간에 지난달에 해설했던 방법 그리고 오늘 해설하는 방법 똑같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분석한 방법, 올해 이 문제를 분석한 방법 똑같지 않아요. 왜?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니까는 그때 내가 이 핵심 내용이 이건데 그때 내가 조금 뭔가 초점이 어긋난 요령을 가르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문제 전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2024년도 수능 22번. 최고차익에서 1인 3차함수 fx는 평가원의 전속 모델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것도 아까처럼 그렇게 식을 놓고 계산하면 되나요? 그래. fx를요.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으면 되나요? 일단은 그렇게 할 거야. 너무 계산이 많으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갈 거야. 자, 함수 fx가 이것도 부등식이네. 그러면 선생님 앞서 그 9번 문제도 부등식이야. 정수 K가 정수에 대한 부등식. 이 정수에 대한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으니 맞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를 계산하면 정수 K에 관한 부등식이 나올 것이고 0 넣어서도 안 된다, 1 넣어서도 안 된다, 마이너스 1 넣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너무 좀 과해 보여.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조건이 있어요. f 플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f 플라임 4분의 0 역시도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F8을 물었기 때문에 결국은 fx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찾아내야만 되는 일이 벌어지네요. 자, 근데 상당히 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거의 준킬러 문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기본 원리 개념이 뭡니까? 미분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배웠습니다. 1학년 수학에서는 주로 2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직선하고 위치관계. 미분에서는 3차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럼 3차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x축하고 위치관계예요.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래, 이거야. 이걸 알아놓으면 돼요. 3차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fx 이퀄 제로니까 x축하고 fx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죠. fx 0보다 크다. x축 위쪽에 있는 부분. fx 0보다 작다. 부등호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거는 1학년 수학에서도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해서 이런 걸 배웠잖아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그래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에서도 3차 함수 그래프와 3차 방정식, 3차 부등식의 관계를 배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와 같이 근이 2개인 경우, 실근이 3개인 경우, 실근이 2개인 경우, 물론 실근이 1개일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가만 관찰해 봤더니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제로인 경우, 제로인 경우, 플러스인 경우. 그래, 이거네.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에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함수값이 0이 되는 경우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수였던 뭐든지 따지지 말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 정수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이만큼 간격이 되는 점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을 곱해주면 0보다 작아져 버려서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니네. 실근을 하나만 갖는 경우는 아니라 3차함수 그래프 X축과 위치관계에서. 그럼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 예, 이와 같은 경우라면요. 요 안에 다른 정수가 있어서 플러스, 그러면 정수에 그럼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정수 값이고 나란히 붙어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뭐 마이너스 1, 내가 뭐 제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러면은 돼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은 감소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4분의 1도 감소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뭔가 정수인 점에서 양수가 나오고 그 다음 내가 정수이든 뭐든 마이너스가 나와서 양수 곱해서 0보다 작아지는 정수가 존재해버립니다. 아니라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만 되겠네. 어려워요. 22번이잖아. 이건 아무나 푸는 거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돼. 그런 학생들만 풀이하면 돼요. 다른 건 그래도 알아보세요. 알아두세요. 쌤 알겠습니다. 예, 이 감소하는 구간에 제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란히 줄 내가 마이너스 1이거나 내가 1이라 해야 돼요. 옳지.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다루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놨더니 너무 불편하다. fx를 다음 같은 꼴로 놓죠. x 마이너스 알파. 서로 다른 세 실근이잖아.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꼴이야. 다른 경우는 다 안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되어서 내가 제로가 이 안쪽에 들어와야 됩니다. 옳지. 그러면은 내가 1이었거나 내가 마이너스 1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은 fx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겠네. fx를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1. 자, 내가 마이너스 1, 제로 또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제일 큰 거 감마가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되었거나 아니면 fx가 x 마이너스 1. 자, 제로고 1이고 알파, 제일 작은 건 알파.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놓고 이제 미분하십시오.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도록 하면은 감마 값이 구해질 거예요. 알파 값이 구해질 거예요. 그런데 감마는 분명히 베타보다 커요.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는데 맞는가 확인하면 돼요. 아니면 탈락시키면 돼요. 역시 경우도 알파 값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가 맞는가 확인을 하면 돼요. 이 중에 맞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4분의 1을 대입해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맞니? 그걸 확인하면 이 중에 하나가 fx가 완성이 될 것이고 f8의 값이 구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게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죄송합니다. 왜 선생님은 이렇게 했습니까? 1학년에서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게 주로 뭔가 하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그것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에 대한 것을 2차 함수 그래프로 따지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 단어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그것을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실거래 개수,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fx가 3차 함계수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4가지 경우를 놓고 산정을 해보죠. 그 중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였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이 조건 때문에 내가 제로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럼 알파라는 건, 베타라는 건 제로이고 감마라고 하는 건이 있어요. 거기를 그렇게 놨어요. 그렇게 했고 나란히 주어진 정수라 해야 돼. 왜? 내가 떨어진 2였다면 1하고 3일 때 곱해지면 0보다 작아져서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해버리잖아.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을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나를 계산을 해요, 이제. 계산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도록 하려면 감마 그리고 알파가 구해질 것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탈락이 될 거고 하나만 채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fx가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대입하면 되는데 요놈을 확인 안 했죠. 그래서 요놈도 넣어서 맞다는 걸 확인해서 최종적인 답으로 채택해주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강조합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로 3차 방정식, 3차 부등식을 3차 함수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학년도 22번 고난도 문제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